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서울경제TV 이주연입니다. 오늘 화요일 돈놀이 스탁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장이 정말 오랜만에 좋지 않았습니다. 4%대 급락장 참 오랜만에 겪어보는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특히 이제 시장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2,500포인트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하방으로 한번 내려꽂는 상황이 발생을 했네요. 아마 궁금하신 종목들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02-3153-2642로 지금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자세히 상담받으실 수 있고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 서울경제TV 라고 검색을 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남기시고요. 궁금한 내용도 채팅 남기시면요. 좀 더 빨리 여러분들이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코너 오늘장 키워드 시간인데요. 오늘장 키워드 사실 보통 제가 뭔가 이 수급이 쏠림이 나오던가 상승장이 강하게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나 섹터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좀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키워드를 좀 선별을 하는데 오늘은 섹터로 딱 봐도 테마로 봐도 이렇게 군으로 이뤄가지고는 상승이 단 한 개도 없었어요. 전부 다 마이너스였고요. 종목별로는 좀 상승이 강하게 나온 것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 사람 살려 라고 일단 잡아봤는데 리스크 은행 이슈 때문에 이제 리스크가 크게 지금 터진 상황이죠. 시장이 좀 많이 빠졌고 생각보다 정말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간밤에 미증시도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유럽장 급락 나오고 미증시도 이제 빠지다가 다시 장중에는 플러스로 마감할 때는 플러스로 이렇게 됐는데 역시 K 스탁입니다. 그죠, 여러분? 대한민국 지수답다라는 생각이 오늘 또 들었는데요. 코스피가 오늘 거의 한 2.5% 빠지고 코스닥이 거의 4% 가까이 급락세를 또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제가 그동안 시장 이야기를 드리면 항상 올라갈 때 이렇게 좀 기점을 만들어 뒀던 2350포인트는 지켜주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가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2023년 들어와서 올해부터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을 타던 그 기준이 되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을 깨지 않았으면 했는데 오늘 또 깨고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분 보시면 2월 달부터 지수가 찌글찌글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릴 때는 뭐라고 했었냐면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입니다. 이 장기적으로는요. 이 장기 추세는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는 계속 하락 트렌드였어요. 그러니까 큰 흐름은 여전히 하락 추세였고 단기적인 흐름, 그러니까 1월 달부터 상승 흐름이 나왔던 거 요거는 여기서 이렇게 추세 라인은 꺾였지만 기준은 꺾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상승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부로 비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한번 나왔다가 한 차례 다시 내려가는 그림, 이 저점을 다시 깨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하락 추세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미국에서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을 했죠. 이게 미국에서 16위 정도 메이저 뱅크는 아니었지만 시가총액이 270조짜리가 파산을 한 거예요. 270조.
물론 미증시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그런 기업들이 많지만 270조, 우리나라에 270조짜리 기업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삼성전자가 한 300조 조금 넘어가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는 100조도 안 될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100조 좀 넘어가 있죠. 그러니까 뭐 그런 기업이 하나가 그냥 상폐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 충격이 어느 정도일지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 SBB 뱅크뿐만이 아니라 이 은행이 파산 들어가기 전에 앞에 좀 더 작은 은행들 한 두 군데가 파산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한 세 군데가 이제 파산이 됐던 상황이고 간밤에 이제 퍼스트 제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퍼스트로 시작하는 은행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은행 역시 급락을 하면서 이제 뱅크런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파산이 막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막 뱅크런이 일어난 게 아니라 뱅크런이 막 일어나면서 은행들이 자산을 처분을 해서 돈을 인출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은행이라는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미국에서는 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이제 간밤에 좀 진정을 하는 뭐 연준과 그리고 뭐 골드만삭스, JP 모건 이런 데서 돈을 갖다가 이제 한 70조 정도 되는 돈을 갖다가 뭐 은행에 긴급 수여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연준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런 은행들을 갖다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백업을 해주는 이 은행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지 않도록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은행들이 다 줄도산하고 뭐 각자 도생으로 뭐 자유시장 경제니까 니네들이 경영 잘못했으니까 그냥 파산해 이렇게 끝나는 게 그렇게 끝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연준이 끼어들고 그 다음에 미국 국내 1위 은행이 이제 끼어들면서 문제는 이제 불을 이제 꺼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 다 꺼졌나 했는데 이제 그거 보고 이제 화들짝 놀란 거죠. 저쪽에는 이제 불 났다가 불이 꺼지고 있는데 어휴 문제가 커지는 거 아니야? 왜? 금융 위기를 우리는 한번 겪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저께 저녁 방송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뭔가 뭐 숨겨져 있던 이 폭탄이 빵 터지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아직까지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장기 채권이다. 장기 채권은 안정적인 상품이잖아요. 거기서 뭔가 파생을 시킨 그런 상품들이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 보인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작년부터 뭐 크레딧 스위스라는 은행, 스위스의 1등 은행인데 이게 지금 좀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최근에 또다시 은행들 문제가 되면서 크레딧 스위스의 문제가 좀 불거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기사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감사 보고서 봤잖아요. 감사 보고서 적정이 나와야지 기업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적정이 안 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은행들이 이제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라는 게 잡혀 있으면 안 좋아질 거면 안 좋아진다. 좋아지면 좋아진다. 이게 딱 잡혀 있으면 불확실성은 없는 거예요. 왜? 안 좋아질 게 보이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여기 배 안이 아픕니다 했는데 의사가 보더니 이게 뭐 근육이 찢어진 걸 수도 있고요. 폐가 안 좋은 걸 수도 있고요. 뼈에 금이 갔을 수도 있습니다. 진단이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암일 수도 있겠네요. 라고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를 때는 불확실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그런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어떤 무언가가 금융적인 시스템적인 문제가 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지금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발생을 했다도 아니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잘 모르겠다. 불은 꺼진 것 같은데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다. 저쪽에서 또 불이 날 것 같다.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그런 불확실성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나 우리는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통해서 금융 위기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이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 급하죠. 그래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요거는 이제 뭐 그냥 다운표하고 들으시고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서 증시가 더 빠지는 그런 문제는 아닐 거고요. 글로벌 증시들 중에서 국내 증시가 가장 현금화하기 좋은 굉장히 쉬운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뭐 선물 같은 경우 1조 넘게 순매도 했고요. 그런 여파가 뭐 그대로 그냥 증시에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악재가 있고 안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살려는 사람들보다는 팔려는 사람들이 많은 데다가 외인들이 대규모로 물량을 던지게 되면 빠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일단 뭐 은행 줄도산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좀 많이 지금 밀린 상태고, 오늘 밤에 또 CPI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뭐 바이든 대통령이 CPI 지표 좋게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그냥 희망 섞인 그냥 뭐 그런 이야기였다면 약간 좀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대외적으로 발표한 거잖아요. 뭐 친구나 지인들한테 얘기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CPI가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겠죠. 희망적인 그런 이야기는 분명히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오늘 밤 CPI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연준이 뭐 빅스텝을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최근에 좀 안 좋았던 이유를 보시면 고용 지표가 뭐 고용이 너무 좋아서 뭐 연준이 빅스텝을 할 가능성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고용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애프타이저입니다. 우리가 메인 디쉬는 이 물가 상승이에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 거고, 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자,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어요. 그에 대한 결과치가 나와야 돼요. 수치로.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용은 그렇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뭐 이민 정책이라든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어찌되었던 고용은 우리가 금리를 인상시킨,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시킨 거에 대한 결과치를 보기 위해서 보는 부분이지, 고용이 안 잡혀서 우리가 빅스텝을 하고 자이언트 스텝을 해서 고용을 때려잡아야 된다. 그래야지 물가가 잡힐 거야. 이거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 거꾸로 가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결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상승시킨 거고, 금리를 상승시켰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비용 축소를 하고 투자를 줄이기 때문에, 그러면 고용이 안 좋아져야 된다. 이게 이제 그냥 정설이에요. 그런데 그 시그널이 나오는가를 지금 연준이 계속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 고용이 안 나오고 뭐 임금 인상률이 뭐 많이 안 줄어들고 이러면 결국 금리를 더 올리는 거 아니야? 긴축을 더 오래 하는 거 아니야? 이 우려감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요, 연준은 계속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어요. 가이드라인도 일관되게 제시를 했어요. 올해 베이비 스텝 3번 정도 할 수 있어. 이게 연준의 스탠스였거든요. 올해까지는 금리 인하, 금리 동결 없어. 계속 긴축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장에 해석하는 사람들이 물가가 CPI 지표, 뭐 PPI 지표, 물가 지표가 3개월 연속 꺾이니까 연준이 이제 긴축을 멈출 수도 있다. 이래갖고 1월 달에 확 올랐죠. 그리고 안 멈출 거야. 라고 하니까 뭐 베이비 스텝 여기서 이제 뭐 3번 한다는 거를 1번이나 2번 정도 하고 동결할 거야. 이렇게 막 해석을 합니다.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희망을 막 꿈꾸는 거죠. 그러면서 증시가 이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준은 거짓말을 한 게 없어요. 그냥 그들은 이렇게 할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던 부분이고, 물가가 만약에 잡히지 않는다. 우리 1월 달 CPI 지표, PPI 지표, 물가 지표들이
꺾이다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준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물가가 안 잡히면 조금 더 이 금리 인상을 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6% 연간 6%의 기준금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베이비 스텝 3번이 아니라 중간에 빅 스텝이 한번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시가 빠지는 거예요. 그럼 뭐다? 요번에 CPI 지표에서 물가가 제대로 잡히는 모습이 나오면 어떻게 해석되겠어요? CPI가 잡히면 뭐야 기존대로 그냥 내리막길에서 잠깐 반등 줬던 것 뿐이네? 라고 해석이 될 수 있겠고, 그러면 물가가 잡혀가니까 긴축이 빅스텝으로 할 이유가 없어지네? 라고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기존대로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스몰 스텝, 베이비 스텝을 한다는 거는, 결국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만약 CPI 지표가 괜찮게 나온다라면 제 생각에는 시장이 반등하는 흐름이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트 잠깐 보시면요. 지금 해외 증시 S&P 500이거든요. 지금 S&P 500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증시는 2350포인트를 일단 이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 전저점 구간, 요 구간에 지금 딱 걸려있죠. 이렇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만약 CPI 지표가 괜찮게 나오고 시장이 이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상승이 나와준다라면 5일선 위로 일단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일단 반등하는 흐름들이 좀 잡힐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우지수는 지금 좀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어저께 뭐 보였던 도지 형태라고 해야 되는데 윗꼬리가 좀 긴 도지 형태 이런 것들이 하방으로 내려가는 흐름을 좀 멈출 수 있는 그런 캔들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 시작할 때부터 상승 출발해서 움직여 준다라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30분에 CPI 지표 발표가 되고요. 그거를 이제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해석이 되느냐, 요거에 따라서 증시 방향이 굉장히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내일은 시장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CPI 지표가 좋게 나올 경우에, 좋게 나온다는 건 뭐예요? CPI 지표가 많이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물가가 내려가는 게 확연하게 좀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컨센서스가 있으면 추정치보다 훨씬 더 좀 낮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기를 한번 기대해 봅시다. 그리고 오늘 뭐 시장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움직였던 종목들이 어저께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죠. 해지 종목들 강합니다. 엘컴텍 어제 이야기 드렸고, 이거 금관련주, 그죠? 항상 시장이 급락할 때는 금관련주가 움직여요. 그 다음에 IT센, 이것도 금관련주라고 어저께 또 이야기 드렸었죠.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 보세요. 급등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구간에서 매집이 되어 있지 않았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슈가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들어 올렸다가 찍어 내려버려야지. 그래야지 물량을 사람들이 토해낼 거니까 그 물량 받아서 이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거 이제 IT센 같은 경우는 금 거래소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또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 금 관련된 부분이죠. 양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품절주로서 항상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좀 올라갔는데 지난번에 이게 워낙 크게 올려가지고 내리다가 반등 정도 나오는 그 정도로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양지사는 일단 해지 종목으로는 원래는 이제 해지 종목으로 많이 움직였던 종목인데 아직은 추세가 지금 너무 하락으로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걸 돌려서 올리는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야지 얘가 추세 전환을 할 수 있겠죠. 아직은 안 보시는 게 좋다. SCI 평가 정보, 그다음에 고려 신용 정보 이런 거 우리 이제 제주은행이라든지 이런 거 막 금리 인상 많이 한다 해가지고 해지 종목으로 한동안 시장 안 좋을 때 올랐었잖아요. 보시면 이제 막 9월달 막 이럴 때 올라가고 했던 종목인데 요번에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번 해지 종목으로 이렇게 됐던 종목들이 추세적인 하락이 아니라면 이렇게 좀 시장이 크게 안 좋은 흐름이 나올 때는 긍정적으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금이나 은, 뭐 ETF도 어느 정도 비중을 좀 담아두시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 시세 탄력적인 부분은 결국 개별 종목 금 관련주라고 불리는 엘컴텍이 강하고 IT센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막 급등할 때 추격하지 마시고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장중에도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래서 엘컴텍도 오늘 보시면 뭐 아침에 한번 시세 줬다가 또 이렇게 조정 주다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조정 줄 때 분할로 한번 조금씩 매수를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올라가려고 할 때 뭐 불타기를 한번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장중에 이렇게 또 저점을 잡고 올렸잖아요. 그럼 이런 구간에서 공략을 또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막 급등하고 있는데 막 따라 붙어가지고 막 여러분들 또 물리지 마시고 뭐 스캘퍼 아니시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IT센 같은 경우도 지금 딱 저항자리 돌파 위치거든요. 이런 것들도 갭 떴다가 한번 눌려가지고 매수 기회를 주면 그때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내일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CPI 지표 좋게 나오면서 오늘 밤에 뭐 미증시가 어떻게 되냐에 달려 있겠지만 좋아지면요 해지 종목들 볼 필요 없습니다. 내일 다 눌려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아만 두셨다가 내일은 시장이 좋아도 또 뭐 목요일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해지 종목들 저점 매수해서 또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금은 해지 종목 뭐 이런 것들 함께 보시자, 이렇게 시장 이야기 오늘 좀 길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바로 다음 코너 종목 SOS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상담 시간입니다. 종목 SOS 시간인데 오늘 첫 번째 상담은 유튜브에서 문의를 주신 피코그램 11,000원에 비중 30% 문의를 주셨어요. 이거 지난번에도 상담을 받으셨던 것 같은데 보시면 앞에 여기 이제 갭이 이렇게 열려 있던 구간, 이 갭을 일단 메우는 위치가 보통 저항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을 한번 왔다가 밀렸는데 이게 이제 저항에서 뭐 매도가 다 되었다면 쭉 밀려서 이렇게 주가가 안 올라오고 내려가야 되겠죠. 계속 이렇게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려가지 않고 어느 가격대선가부터 주가를 돌려가지고 위로 이렇게 시세를 내면서 저항을 돌파를 한번 시켰어요. 근데 거래가 굉장히 크게 터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 크게 터지고 몽으로 눌렸는데 이때 문의를 주셨나? 이때 문의를 주셨던가? 이거 한번 문의를 주셨는데 언제 문의를 주셨지? 아무튼 요 올라오면 좀 정리를 하시라고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요. 원전 관련주로 지금 엮이면서 이제 한번 시세 나왔죠. 그리고 요거 이제 눌림. 그리고 요 날 월요일 날 이렇게 시세가 터졌는데 11,000원이면 수익권 갔다가 밀렸습니다. 그죠? 지금 장이 이런데 왜 안 파셨을까? 딱 수익 주면 얼른 감사합니다 하고 좀 파셨으면 좋았는데, 이거 보시면 분봉상 고점이 여기였잖아요. 그죠? 고점 부근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서 더 못 올라가고 이렇게 밀릴 때는 그냥 팔아버리시면 되는데 안 파시네요. 그죠? 특히나 이제 매수가 지금 물려있다가 매수가 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기로 보고 들어갔는데 물렸어요. 이렇게 지금 11,000원에. 그럼 올라오면 그냥 매수가에 파세요. 팔고 나서 올라가면 어떡해요? 어쩔 수 없죠. 올라가는데. 개미니까 그렇게 밖에 못 먹는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11,000원 와가지고
안 팔았어 더 올라갈 줄 알고 다시 떨어져가지고 저 7,000원, 6,000원 가면 어떡할 건데,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일단 내가 11,000원에 샀을 때는 올라간다 생각하고 샀을 거 아니에요. 내가 산 자리부터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물론 뭐 잠깐 흔들다가 아니면 눌리다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5% 아니면 3% 선에서 내가 흔드는 거 정도는 버틸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이상으로 만약에 밀려 내려간다. 그럼 뭐 손절해야지. 이것도 봐봐요. 여기서 사셨던지 아니면 여기서 사셨을 거예요. 그죠? 11,000원이면 요 구간일 거 아닙니까? 요 구간. 아니면 뭐 엄청 옛날에 들고 계셨던 분이면 그럼 지금 정리를 했어야지 왜 정리를 안 했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올라왔어요. 돌파 못하고 이 앞에 정고점을 돌파 못하고 지금 밀리잖아요. 밀려오는데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에 횡보를 했어요. 이렇게 그죠? 횡보를 했는데 이런 지지 라인을 깨고 내리면 아침부터 깨고 내렸잖아요. 손절을 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그죠? 손절을 해야지. 손절을 해야죠. 5%, 6%. 이거는 무조건 올라갈 거야. 세상에 무조건 올라가는 종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올라갈 가능성은 아직은 뭐 저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보시면 음봉 눌릴 때 거래량이 없어요. 그죠? 거래량이 없다. 그리고 오늘도 밀리는데 거래량이 크게 없이 밀렸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는 한데 문제는 위에서부터 쭉 밀릴 때요. 거래량 없이 계속 밀리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가격 조정을 거래량 없이 계속 주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거는 세력이 안 빠졌으니까 계속 기다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기준을 좀 잡고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은데 3월 9일 날 요 장대 양봉 나온 날 거래대금 터진 날 요 저점 있죠? 요 저가 9,330원입니다. 요거 9,300원 딱 그냥 30원 정도는 좀 여유 주시고 9,300원 정도 딱 보시고 이탈 나오면 그냥 손절해버린다 이렇게 생각해 두세요. 그런 구간에서 딱 밟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안 깨고 반등이 나와준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한 차례 또 1,5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때 1,300원에서 500원 정도에서 호가의 뭐 물량들을 좀 보시고 정리를 하든지 이렇게 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앞에 여기서 터졌던 거래대금 있죠. 이런 구간에서 그대로 터졌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물량을 갖다 다 털어냈으니까 이만큼 거래량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갖고 반등 시에는 좀 대응을 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원전이 막 좋아가지고 막 지금 시장은 빠지는데 원전 섹터가 올라가고 있으면 팔아라고 말씀을 못 드리죠. 그런데 또 그렇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죠? 또 내일 뭐 시장 반등 나와서 원전주들이 또 강하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좀 뭐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준은 조금 잡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G2 파워도 같이 움직이는데 보면 G2 파워도 한 이틀 동안 지금 거래량 없이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보시면 저항이 이렇게 갇혀 있단 말이에요. 저항이 아직.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윗꼬리가 지금 한 3일 연속 잡히면서 이렇게 이제 좀 저항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저항 매물대 소화를 했다라고 치더라도 이렇게 거래량 없이 빠졌으니까 괜찮아. 5%면 여러분 1억치 사놨다 생각해 보세요. 10% 빠지면 1,000만 원이 날아간 건데 5%면 500만 원이 날아간 거잖아요. 안 올라오면 어떡할까? 안 올라오면. 그죠? 항상 그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올 가능성은 뭐 저는 아직 열려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항상 자기가 매수를 할 때 손절가를 내가 이제 뭐 마지노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손실 금액, 퍼센테이지 이런 것들을 조금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주 아직은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손절가만 잘 지키세요. 자, 두 번째 상담 문자입니다. LG전자 문의 주셨어요. LG전자 최근에 좋았는데 갑자기 장대 음봉이 하나 딱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죠? 이거 뭐 5%짜리 음봉인데 장대 음봉이라고 그러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형주잖아요. LG전자한테는 이게 장대 음봉입니다. 요 앞에 한번 봐보세요. 여기도 7%짜리 하나 떨어지고 나니까 그 뒤에 줄줄줄줄 밀리잖아요. 그래서
큰 흐름은 LG전자도 지금 보면 이렇게 내려오는 이 트렌드를 이 트렌드 채널이었죠. 채널 안에서의 이런 주가 움직임이었다가 이 트렌드를 지금 벗겨내고 상승으로 방향은 잡아놨습니다. 저점 잡고 이제 시장보다 오히려 더 강했죠. 더 강하게 이제 이렇게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었는데 오늘 크게 음봉이 떨어지면서 조금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매수가가 12만 원이시네. 하필이면 왜 또 요때 딱 사셨을까? 며칠 지금 지난주부터 장이 조금 안 좋았는데 제가 PPI 지표 나오면서 물가가 뭔가 안 좋다라는 거는 안 좋은 시그널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큰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도 잘하면 계속 이게 잘못되면 바꿔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요게 보면 앞에 이렇게 횡보하고 이렇게 이제 있는 이런 매물대 자리에서 여기만 보시고 사셨나 봐. 여기 이렇게 돌파를 하니까 요 12만 원에 탁 사신 것 같은데 아무튼 요런 구간에서는 이거 바로 못 가요. 특히나 대형주들 뭐 예를 들어서 뭐 LG전자 애플에서 LG전자를 뭐 적대적 인수합병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갈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저항이면 여기 물린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당연히 눌렸다가 가는 게 맞고 일단은 요 지금 단기적인 이 흐름 있죠. 1월 달부터 시장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올라오는 흐름. 요거는 지금 10만 9천 원. 10만 9,500원이네요. 딱 요거 이제 분봉으로 한번 봅시다. 자, 120분봉으로 딱 보니까 저점을 지금 형성했던 구간 앞에 여기 11만 원짜리 여기 요 구간이 이제 저점 한번 찍고 여기서 내려오다 저점 찍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죠? 요 구간은 전저점 구간이니까 여기는 지켜줘야 돼요. 그러면 일단 이 저점 자리가 10만 9,400원 이렇게 잡으시고요. 요 구간 이탈하면 일단 손절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앞에 이제 저항을 돌파할 때 만들어졌던 뭐 돌파 후 눌림 자리 이런 갭 구간도 있거든요. 이런 갭 구간이 좀 강한 지지 라인이에요. 그래서 손절하고 나면 이런 구간까지 좀 조정 나왔다가 다시 올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비중이 25%, 비중이 한 10%였으면 좀 조정 후에 뭐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를 기준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10만 9,400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이탈했다가 다시 요 손절 라인을 돌파하고 올라와서 추세적인 상승을 다시 만들어 주는 게 아니면 요거는 안 본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만약 내일 양봉 나와가지고 21선 이렇게 회복하는 뭐 이런 형태 나온다. 이렇게 나오면 그냥 보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딱 기준 명확하게 여기 손절 10만 9,400원입니다. 12만 원에 매수하셨으니까 손절하더라도 한 9% 정도 손절입니다. 10% 이내는 언제든지 여러분들 도마뱀처럼 꼬리를 자르고 도망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만약에 내일도 CPI 지표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은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시장이 확 밀리잖아요. 그래갖고 LG전자도 시장 따라서 이렇게 밀려갖고 이렇게 내려오면 그때는 그냥 원치 않게 계속 물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장 돌려 세우기를 바라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딱 잘라내시고 차라리 다시 밑에서 사더라도 그렇게 공략을 하시고요. 뭐 정말 나는 이거 대형주고 손절 같은 거 못하겠다. 그러면 뭐 비중을 갖다가 뭐 나중에 한 20% 더 채우신다는 요량으로 버티겠다 하시면 그냥 뭐 95,000원 아래로 내려오면 그때 추가 매수 한번 해보시고 길게 뭐 2년, 3년 이렇게 보시고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상담인데요. 유튜브에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많이 참여를 해주시는데 세아 메카닉스 문의를 주셨고요. 자, 신규 상장 주네요. 요 이제 세아 메카닉스가 세아 그 뭐지? 제강, 뭐 지주, 뭐 요쪽에서 나온 거는 아닌 것 같아요. HPK
요거는 이름만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전문 기업이고 TV 거치대, 전기차, 수소차 제조에 필요한 친환경 부품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네요.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 엔드 플레이트를 생산 중인데, 그럼 2차 전지 관련주다 그죠? 여기 보면 제가 메모해 놓은 거는 LG 엔솔 뭐 4680 통형, 이게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2차 전지에 납품하면 이 사이즈예요. 이게 4680인가 뭐 이게. 그래서 요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뭐 양산한다라는 소식에 요 종목이 급등을 한번 했었습니다. 2020년 6월이네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딱히 뭔가 그 2차 전지 관련주들 좀 괜찮은 흐름이었는데 안 움직인다 그죠? 지금 앞에 이제 저점이었던 구간에서 한동안 지지를 받았고 깨고 내렸다가 다시 요 가격대 위로 올라와서 여기를 지금 지켜주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매수가가 6,300원. 왜 손절들을 안 하실까? 손절을 하셔야 되는데 6,300원이면 요 지금 갭이 뭐 앞에 물려 계셨다가 올라왔는데 못 팔았다. 그러면 뭐 못 보고 있어서 못 팔았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는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물려 있잖아요. 그럼 이 종목을 갖다가 매일같이 아침에 기도 한번 하고 물 떠놓고 기도하고 매수가에다 매도를 걸어놓고 일을 보러 나올 것 같습니다. 뭐 그 뒤에 더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만 안 팔았겠지만은 어쨌든 좀 안타깝고, 갭이 아침에 이렇게 뜨잖아요. 이거를 이날 매수를 하셨다면 이거는 무조건 손절을 하셨어야죠. 손실 금액이 커서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손실 계좌 보시면 요때 손절을 했더라면, 요때 뭐 매수를 하셔갖고 한 5% 손절을 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손실이 줄어 있겠죠, 그죠? 항상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경험적으로 느끼시면서 이렇게 또 다음번에도 또 똑같이 하시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손절을 아침에 갭이 이렇게 뜬 거는요, 일단 공략 자체를 자제하세요. 여기서는 뭐 단기 트레이딩으로 뭐 1, 2% 뛰기 그런 실력이 되시면 이거 지금 손절 안 하고 버티고 안 있겠죠. 그런 거 안 되시면 아침에 갭이 크게 뜨는 거는 가급적이면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지금 보면 좀 가격적으로 주요한 가격대 라인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거래량이 크게 터진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는데요. 요날 기준으로 딱 봤을 때 요 가격대 부근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놓고 저점, 여기 저점, 또 여기 앞에 저점 지지 한번 받고 또 올라갔었고 하니까 요 가격을 갖다가 그냥 기준으로 딱 잡읍시다. 그래서 요 날이죠, 요 날. 2월 20일 날 저가가 5,050원이에요. 5,050원 이탈하면 손절, 이탈 안 하면 보유.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뭐 그냥 2차 전지 관련주라서 나는 계속 한번 가져가 볼래. 뭐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회사 뭐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됐고 이익도 나고 있는 회사니까 뭐 당장 뭐 망할 거나 뭐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은, 지금 시총이 1,300억. 그렇게 뭐 지금 영업이익이 뭐 대단하게 나오고 있거나 뭐 2차 전지 섹터에서 막 실적 막 좋은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기준은 여기 장대 양봉 나온 이후에 만들어진 요 저점 자리를 이탈하면 그때는 좀 손절로 생각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요게 5,050원인데 여기서 한 10원 정도 여유 두세요. 살짝 거기서 브레이크 못 잡아가지고 딱 5,050원에 파킹 못하고 한두 간 밀렸다가 또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 정도 여유는 두시고 여기서 반등 나오면 정리하시면 됩니다. 제가 2차 전지 올라 항상 테마도 그렇고 섹터도 그렇고 대장주가 있고 후발주가 있고, 후발주도 올라올 때 하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해요. 눌려가지고 있다가 올라갈 만한 거를 하시고, 그것도 하되 크게 수익을 노리지 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왜? 대장주들 꺾이면 다 꺾여버리니까. 그래서 후발주들은 안 하는 게 맞는데, 어쨌든 이게 조금 아쉽게
공략을 하셨습니다. 비중도 너무 커요. 30%. 비중이 여기서 뭐 5% 됐다라면 여기서 내리다가 이렇게 돌리는 시점에 추가 매수라도 해볼 텐데 그런 것도 안 될 거고 지금은 그냥 손절 대응이 맞는 것 같다. 가격은 요거 제가 말씀드린 거 잘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분은 문자로 문의를 주셨는데 솔트룩스예요. 자, 솔트룩스. 우리 이제 이 도너리포트에서 솔트룩스를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를 했고 내려올 때마다 이제 계속 매수 의견을 드렸었죠. 드리고 이렇게 시세가 한번 나왔는데 매도 의견을 제가 안 드렸습니다. 그죠? 매도 의견을 안 드리고 그냥 쭉 한번 더 보유해 보자. 요때 제가 생각했던 흐름은 뭐였냐면 여기서 이렇게 시세가 한번 나왔잖아요. 조정을 줬어요. 그리고 이 신고가 저항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눌림을 한 차례 받고 5일선 정도까지 눌림을 받고 다시 재상승이 나오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 트렌드대로 이렇게 또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봤던 부분인데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깨고 내렸는데 이 깨고 내린 날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이 굉장히 적죠. 이후에도 지금 보면 거래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이게 일정 가격대에서 만약에 돌리는 흐름이 나온다. 그럴 때 이렇게 거래량 없이 빠진 종목들이 반등 나올 때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많이 터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돌릴 때 또 매물이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 때문에 좀 힘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솔트룩스는 제가 앞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여기가 기준인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돌리다가 지금 이렇게 밀렸어요. 오늘도 거래량 없이 밀렸거든요. AI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는 괜찮았어요. 어제 장 안 좋을 때도 좀 돌리고 했는데 이렇게 밀렸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잡을 수 있는 기준은 여기 보시면 여기 앞에 거래 대금이 최대로 터진 날, 요 날이죠. 2월 23일입니다. 여기 저가 39,950원. 지금 오늘 저가가 39,900원이에요. 살짝 이탈은 나왔는데 여기를 일단 기준 잡는다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올라가다가 이렇게 조정받다가 지금 이렇게 돌파 나왔죠. 그럼 앞에 보니까 요 저항 자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저항을 어떻게 돌파를 했어요? 갭 상승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보통 갭은요, 강한 지지와 저항 자리에서 발생을 하고 갭 돌파, 갭 하락 이거는 돌파 시에는 위로 돌파 시에는 내려올 때 강한 지지 라인, 아래로 돌파 시에는 올라갈 때 강한 저항 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 열려 있는 갭은 하나의 지지 라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뭐 다 메우고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가 지금 얼마셨지? 34,600원 정도 되시는데 여기서 내리다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보셨나 봐요. 아무튼 오늘 좀 짧게 손절을 못 하셨기 때문에 요거는 손절가를 요 조금 더 여기서 지금 오늘 마이너스 12.5%인데 한 3% 정도 더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앞에 갭 구간 있죠. 29,500원 정도 됩니다. 29,500원까지만 딱 보고 거기를 이탈하면 정리하는 거고요. 여기 이탈 안 하고 지지받고 다시 돌려주면 이대로 보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관련된 이슈가 다음 주에 뭐 엔비디아 그 개발자 컨퍼런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뭔가 좀 나올 만한 거리는 있는데 지금 시장이 워낙 은행 이슈로 다 뒤덮여 버려가지고 뭐 AI고 뭐고 간에 지금 시장 다 죽게 생겼는데 은행에 내 돈이 묶이게 생겼는데 지금 그런 거는 기사에 안 들어오죠. 아무튼 그런 이슈들이 있다라는 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올 때요. 잘 보세요. 한 차례 파동을 요래 만들었어요. 두 번째 여기 고점을 갱신을 하고 밀렸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가 만약에 지금 요 구간이 우리가 종가선으로 딱 했는데 요렇게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요렇게. 여기가 하나의 파동으로 작게라도 파동으로 보게 되면 헤드앤숄더입니다. 그죠? 헤드앤숄더. 그래서 요 지금 지지 라인을 이탈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을 안 주고 밀린다. 그러면 손절해야 돼요. 아시겠죠? 손절 안 하면
많이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계속 저기 깨고 밀리면 25,000원짜리, 그 다음에 뭐 또 2만 원짜리 이런 거 이제 이런 데서 반등 나오길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딱 29,500원 정도까지만 내가 보고 여기 이탈하면 정리, 이탈 안 하면 보유 이렇게 생각합시다. 수익이 났던 종목이라도 시장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서 좀 안 좋아질 때는요 대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손절하고 또 기다렸다가 시장 상황 좋아지고 또 AI 같은 이런 테마들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2차 전지 섹터처럼 이렇게 강하게 주도 섹터들이 만들어지는 것들 나오는가 유심히 시장을 살펴보면서 기다리셨다가 그런 것들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딱 공략을 하셔갖고 보유를 하시면 수익이 크게 날 수 있어요. 그런 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노란톡방 여러분들 꼭 들어오셔가지고 계시면요. 제가 어떤 섹터가 오늘은 강합니다부터 해서 지금 시장에 주도하고 있는 섹터들 그리고 변해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 이야기들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그런 이야기 들으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로 이주현 세 글자 보내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 잠시 쉬었다가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SKC요. SKC요. 예, 예. SKC. 자, SKC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1만 1,600원이요. 12만 원요? 11만 1,600원이요. 11만 1,600원. 네. 요번에 요 딱 저항자리 돌파한다 생각하셔갖고 매수를 하셨나 봐요. 네. 비중이 얼마나 되세요? 20%요. 20%요? 네. 11만 1,600원. 이거 딱 돌파 자리인데, 그죠? 요렇게 딱 놓으면 요날 사신 거죠? 예, 예, 예. 이 차트는 참 좋았어요. 그죠? 네. 저도 요렇게 딱 올라가다가 요게 이제 요 구간을 돌파하고 넘어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렇게 밀려버렸습니다. 제가 선생님 이게 팁을 하나 드리면요. 예, 예. 이날 만약에 매수하신 거잖아요. 예, 예. 이게 돌파를 해야 되는 위치잖아요. 예. 돌파를 해야 되는 위치인데 시가부터 이렇게 밀려서 출발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요. 예. 이거는 그냥 시초가에 던지는 거예요. 예. 이게 분봉상 딱 보잖아요. 예. 분봉상 보면 갭 하락으로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갭 하락 출발하는 종목들은 갭 상승 출발하는 거는 좋은 종목. 아침부터 매수세가 강하게 붙은 거, 그죠? 예. 갭 하락 출발하는 거는 매도세가 강하게 붙은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돌파 위치에 있어요. 돌파 위치. 딱 저항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침부터 하락 출발을 해버린다? 갭이 분봉으로 보면, 일봉은 아니지만 분봉상으로 보면 갭이 하락해서 떨어진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뭐 모르는 악재가 있거나 아니면 뭐 시장 상황이 안 좋거나 어찌되었던 간에 안 좋을 가능성이 제 경험상 10개 중에 한 7, 8개는 이후에 하락하는 경향이 훨씬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돌파 자리, 딱 저항 자리에 있을 때는 하락 출발을 딱 하는 모습이 나오면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아무튼 뭐 사실 종목 자체는 선생님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뭐 이거 SKC
소재 2차 전지 소재 관련주 보시고 사신 거예요? 예, 예, 그렇죠. 2차 전지 관련주들 다 좋고 해서 예. 그래 저도 요새 시총 큰 종목들이 좀 강하게 가고 해서 요거 돌파하면 얘도 좀 불을 뿜으려나 하고 보고 있었는데 쫙 밀려버리더라고요. 자, 일단 저는 이 종목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트렌드 라인을 돌파를 안 했다라는 관점에서 매수를 안 했었고요. 예. 요것도 돌파하고 난 이후에 눌림이 나와줬다.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까 했었는데 요거를 돌파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요 저항 자리 여기 아래 보시면 여기 10만 원이라는 가격대 있죠. 여기에서 지금 뭐 한 3차례 정도 돌파 시도를 하고 나서 뚫어놨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저는 지지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요 10만 원짜리만 지켜주면 일단 보유를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뭐 선생님 이거 혹시 장기 투자도 고려하시는 거예요? 예. 예. 장기 투자까지 생각을 하셔서 복선 깔고 올라가면 바로 시세고 밀리면 뭐 더 가져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내년도 실적이 뭐 한 3,800억 정도, 시가총액 지금 3조 9천억 정도. 그렇게 뭐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 치고는 고평가된 것도 아니고요. 예. 적정한 주가 수준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뭐 앞으로 2차 전지 사업은 계속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다음에 SKC가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뭐 반도체 쪽이었나? 하여튼 이 칩셋 쪽으로 이 기판 있잖아요. CPU, PCB 죄송합니다. 그 회로 기판 아시죠? PCB 기판들. 그 기판들 우리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드는데 수정체, 그러니까 유리로 된 부분을 만드는 거를 예전에 한번 이슈화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시세가 이렇게 이제 크게 났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상용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하나의 좀 모멘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PCB 업체들이 사라질 수 있는 약간 그런 이슈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좀 괜찮은 내용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신다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기술적으로는 일단 10만 원이 손절 뭐 99,900원 정도가 손절 라인이다 생각을 해두시고 어차피 장기 투자 하시는 거면 그냥 뭐 가져가셔야죠.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니까 뭐 크게 저평가는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니까 이대로 쭉 그냥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비중 한 20%, 뭐 적절한 비중이니까 이대로 한번 보유해 보세요. 이 보시는 것처럼 그 지수랑 비슷하게 저점 잡았던 요 구간 안 깨지면 9만 원대 안 깨지면 저는 뭐 상승으로 돌릴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만 지켜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긴 관점으로 가져가 보시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저항을 일단은 뚫어내야지 12만 뭐 한 4천 원 정도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만 2천 원에서 3천 원 사이에 이 앞에 저항 자리거든요. 여기 갭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 오게 되면 뭐 비중을 갖다가 조금 수익 실현하시면서 이렇게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99,000원이 살짝 내려도 그냥 홀딩해도 괜찮습니까? 선생님이 장기 투자 하신다면 괜찮고요. 그래도 저는 85,000원 이탈하면 좀 손절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아시겠죠? 예.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사실 뭐 이렇게 중장기로 투자를 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 같이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거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싸지는 거잖아요. 그죠? 싸지는 거기 때문에 종목을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게 맞긴 한데 너무 큰 손실을 감내하면서 계속해서 뭐 매달 다달이 내가 월급에 뭐 비중을 갖다가 모아가겠다. 여기에 뭐 한 10년 목숨을 걸고 내가 모아가겠다. 이런 게 아니면 그래도 마지노선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아무튼 중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좋은 종목들 잘 고르시고
시장이 크게 빠지더라도 그런 종목들은 비중을 조금씩이라도 모아 가신다면 이렇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섹터들, 특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요. 내가 그런 종목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샵 0082로 2주현 세 글자 보내시면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나가니까요. 들어오셔서 제가 오늘도 시장이 안 좋아서 여러분들 보유하신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 채팅방에서 뭐 손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야기 드리고 잡아드렸잖아요. 공개 방송 할 때 더 이런 부분들 이야기 많이 드릴 거고요. 앞으로 이제 장중 방송도 자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 거 들어와 계시면 링크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샵 0082 이주연 지금 바로 세 글자 보내셔가지고 들어오셔서 시장 이야기부터 종목 진단까지 쭉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어요. 위니아 에이드. 자, 위니아 에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도 요거 상담 받으신 분이 또 똑같은 분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게 이제 그 위니아에서 상장을 했는데 이 회사는 이제 AS를 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뭐 AS 센터들이 많이 있겠죠. 거기서 위니아 상품뿐만이 아니라 아이폰을 애플 제품들을 갖다가 또 이렇게 그 서비스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애플페이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한 차례 시세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었고요. 이후에 이렇게 좀 반등 나오는 그림들이 나와줬었는데 애플페이 3월부터 뭐 시작한다 했는데 이미 재료가 다 끝나버렸잖아요. 3월 됐잖아요. 지금 3월 초부터 뭐 한다 만다 했는데 지금 뭐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론에서 기사도 안 나오고 뭐 한다라는 이야기는 들리고 뭐 백다방에서는 뭐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대장주도 아니었고 재료가 지금 소멸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6,900원이 평단이셨습니다. 6,900원이었으면 여기 위에서 수익이었고 수익이었고 수익이었는데 뭔가 요 밑에 있다가 밑에 있었으니까 뭐 크게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항 자리를 못 뚫어내고 밀릴 때는 정리를 좀 하시는 게 맞는데 다시 사더라도 저는 뭐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안 하신 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지금 상태에서는 이 기준을 이렇게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100원 정도에서 지금 기준선을 우리가 좀 그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에도 6,100원 전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조금 이탈시켰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왔죠. 이번에도 요 구간을 기준으로 잡고 보면 될 것 같고 여기를 깨고 내리면 이제 뭐 땅굴 파고 내려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전저점 최저점 자리가 될 텐데 이 구간을 잡게 되면 뭐 5,980원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뭐 해가지고 트렌드 라인을 그어본다. 5,90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기준을 앞에 저점을 잡았던 자리 6,1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보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갖고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분 유튜브에서 문의를 주셨고요. LB세미콘 문의를 주셨는데요. 매수가가 6,800원 비중 10%입니다. 6,800원이면 지금 앞에 여기 이제 저점 구간이다 이렇게 이런 전저점 구간이다 생각을 하셔서 저점 매수로 이렇게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6,800원이면 어저께 매수를 하신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오늘 사셨나? 자, 저점에서 굉장히 저점 매수를 잘 하셨는데 6,790원, 6,800원 딱 여기서 매수를 하셨어요. 상당히 저가권에서 공략을 딱 하셨는데 글쎄요. 요거 저점을 잡아줄까요? 일단은 잡아줘야 잡아주는갑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보시면 아직은 하락 추세예요. 물론 지금 이런 구간이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저는 요 구간을 이탈 안 시키면 보유를 하고 이탈시키면 손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완전 대바닥 자리가 되려고 하면 뭐 바닥 신호가 나와야겠죠. 쌍바닥이 만들어진다든지 쓰리바닥이 만들어진다든지 뭔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단기적으로 요 내려오는 거에서 올라가는 그림으로 한 차례 돌려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될 거고요. 그런 모습이 나오려면 이동평균선 기준으로는 5일 이평선을 올라타는 시그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최대한 뭐 저점 매수 공략한다 생각하셔갖고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아직은 보시면 뭔가 바닥 신호는 안 나온 종목입니다. 고점도 내리고 있고 저점도 지금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다음 파동도 요거 저점을 또 내리지 않겠나. 이게 합리적인 생각인 거예요. 여기서는 멈춰주겠지가 아니라. 그러면 글쎄요, 뭐 이만큼 내려온다 했을 때 요 라인까지 밀린다 하면 보자. 뭐 얼마가 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5,700원, 5,600원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거기까지도 열어두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손실폭이 커지니까 그냥 여기를 손절가 잡고 보자. 6,290원 되겠네요. 여기 저점이 얼마지? 6,300원이니까 6,290원 되면 손절한다 생각하시고요. 지금 비중이 10%시니까 이렇게 내리다가 여기 이탈 안 나오고 여기 딱 전저점 지지해주고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그때 매수를 해보세요. 이게 하락 트렌드에 이런 식으로 저점을 깨면서 내려가는 종목들은요. 전저점을 깨고 나면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와요. 보시는 것처럼. 그죠? 전저점을 깨고 나면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팔면 올라가는 이유는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을 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종목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 되냐면 그냥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은요. 전저점 자리를 깼다가 다시 돌파하는 놈을 사야 돼요. 여기도 봐봐요. 깼다가 다시 돌파하는 놈을 사면 됩니다. 깼다가 다시 돌파하는 놈. 그럼 요만큼이라도 먹는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최저점을 잡으려고 하면 최저점 깨지면 그냥 손절해야 되는 거고 이게 깨고는 하락 추세니까 여기 깰 수 있잖아요. 깨고 나서 다시 여기를 돌파하면 그때 사세요. 그래야 다만 5%든 10%든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그런 식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가 이제 뭐 완전 저점이 돼갖고 앞에 고점 돌파하고 추세를 전환해버리면 녹아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정리를 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일봉상 흐름 뭐 가격대 이런 거 봤을 때는 괜찮은 가격대에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대응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 LB세미콘 좋은 회사죠. 돈 잘 벌고 있고 요거는 기업 분석을 하면서 내려가면 내가 계속 사고 이거는 글쎄요 뭐 저점이 잡힌 게 아니니까 그렇게는 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시가총액이랑 비교하면 뭐 한 40% 정도 싼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목이 아프네요 여러분. 아무튼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다 못 드린 이야기는 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든지 할 때 또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와 계세요. 사실 지난번에 저녁에 라이브 방송을 켰는데 몇 분 안 들어오셔서 사실 좀 실망을 했습니다. 다들 저녁에 바쁘셔갖고 그런 건 모르겠는데 자기 종목들, 뭐 시장 상황들 내 돈이 들어간 걸 좀 챙기는 관점으로 보신다면 제가 여러분들 생각해서 방문을 여는 거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기다리셨다가 제가 링크 띄워드리거나 하면 그런 거 타고 방송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로 이주연 보내셔서 지금 노란 톡방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에 내가 어떤 종목은 잘라내야 되고 어떤 종목은 비중을 내렸을 때 더 담아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노 리포트 시간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도노 리포트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도노리포트 월화 제가 방송을 하기 때문에 주에 뭐 한 종목씩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주에 2종목이죠. 지난 시간 종목들 수익률 현황부터 화면으로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일단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보유한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최대한 그 종목이 어떤 지지라인을 이탈한다든지 전저점을 이탈한다든지 그런 흐름들이 나올 때 내가 손실이 크게 안 나는 선에서는요. 진짜 도마뱀 딱 꼬리 자르고 도망가듯이 잘라내시고 현금을 딱 보유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밤에 CPI 지표가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장이 안 좋다.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내일장 이야기 드리면서 이야기 드리기로 하고, 어저께 이제 소개해 드렸던, 동국산업 이야기를 드릴게요. 동국산업 같은 경우는 보시면 최근에 거래량이 이제 크게 터지면서 이렇게 앞에 정고점 저항 자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만약에 이 종목이 이 장대 양봉,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만들어진 이 저점을 갖다가 이탈하는 모습이 좀 나왔다라고 하면 차트가 조금 안 좋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면 거래량이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차트가 조금 안 보여서 이렇게 올려 보일 텐데 거래량이 어제에 비해서 확연하게 줄었죠. 그러면 이거는 매도세가 크게 나온 게 아니에요. 요거는 내일이나 모레나 언제든지 시세가 한번 시가부터 상승 출발해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신재생 에너지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 케이스용 니켈 도금하는 그런 신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 5개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그거 추진하게 되면 수익성 굉장히 좋아지겠죠. 지금 주가 흐름 보면요, 여기서 앞에 정고점 한번 돌파하게 되면 거의 20년짜리 저항 자리를 돌파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이런 저항까지만 우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니까 여기서 제가 손절가를 잡아드리잖아요. 그죠?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흐름은 상승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리다가 이제 올라갈 것 같아서 샀는데 저항을 돌파할 것 같아서 샀는데 우리가 이제 뭐 전저점을 지지할 것 같아서 샀는데 매수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 그 근거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그 근거가 사라진다. 그러면 정리를 하는 거예요. 실적을 보고 접근을 하면 실적을 계속 체크하면서 실적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 계속 길게 보고 가져가는 거고, 차트 보고 했으면 차트의 흐름이 깨졌다. 그러면 손절을 하는 겁니다. 자, 동국산업 이대로 일단 보유를 해보시고요. 오늘 뭐 저점 매수를 하셨으면 가장 좋았을 것 같은데, 노란톡방에서 제가 이 종목 여러분들 문의 주시고 기존에 또 혹시나 도노리포트 관련된 종목들 갖고 계시면 들어오세요. 들어와갖고 물어보세요. 귀찮게 하세요.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샵 0082로 이주연 보내셔갖고 들어오셔서 자꾸 물어보시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거 같이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수익을 더 내시고 조금이나마 손실을 더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오늘 이게 실적이 나왔던데 모베이스라는 종목입니다. 장중에 개인적으로는 단타를 굉장히 좀 짧게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사가지고 굉장히 조금 먹고 나왔습니다. 시간도 별로 없었고요. 근데 이 종목이 갑자기 급등한 이유가 뭔가 해서 이렇게 봤더니 이 회사 이제 휴대폰 케이스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실적이 이거 정정 공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와버렸습니다. 자, 모베이스라는 종목에 오늘 요번에 실적이 나왔는데 보니까 영업이익이 700억이 나왔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2022년도 연간 실적이 700억이 나왔어요. 2021년도에 그럼 얼마가 나왔냐? 145억입니다. 145억 나오던 회사가 700억이 나온 거예요. 뭐 거의 한 3, 4배 올라갔죠. 그 앞에도 그러면 실적이 그렇게 뻥뻥하고 잘 나왔었냐? 2019년도에 300억, 2020년도에 60억, 2021년도에 145억, 2022년도에 3분기까지 298억이었는데 700억이 나왔습니다. 한 분기에 마지막 분기에 굉장히 실적을 크게 냈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 보니까 자동차 부품 판매가 증가했습니다. 현대기아 자동차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자동차 섹터들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거죠. 자동차 섹터들 지금 보면 저평가된 종목들 많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지금 대부분 다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저항자리, 박스권 저항을 갖다가 돌파를 하면서 오늘 대량의 거래량을 터트려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앞에 이런 매물대가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팔기 싫을 만큼의 좋은 실적이 나왔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은 이 하락 추세 끝났고 상승으로의 전환하는 과정 속에 지금 이런 식으로 거래가 크게 한번 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로 움직일 건데 이거는 뭐 내일 시초가부터 공략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순간적으로 평소에 거래가 없던 종목이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조정이 한 차례 나올 수 있습니다. 보면 분봉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박스권 자리 이렇게 오늘 돌파를 했거든요. 돌파를 했으니까 한번 눌렸다가 이렇게 다시 돌릴 거예요. 그러면 요 눌리는 구간, 저점 구간을 우리가 잘 공략을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고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만큼 여기저기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생각하시고요. 한 3,650원 이하로 3,600원 정도까지 해서 이렇게 분할로 조금 잡아보시고요. 추가적으로 더 내려가면 뭐 저점 매수 더 노려보셔도 좋습니다. 내일 거래량 없이 음봉으로 확 눌려서 마무리된다 하면 상당히 괜찮은 그림이 되지 않겠나 싶고 종가 매수도 노려볼 수 있는 거니까 내일 한번 그렇게 공략을 해보시고요. 손절가는 그냥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저점 구간 있죠. 3,100원. 그러니까 이 손절가까지 매수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내일 어디서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다 매수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봉상에 21선이 있는 자리가 한 3,500원 정도 되거든요. 요 양봉의 중심 자리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구간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분할로 조금씩 내일 만약에 밀린다 하면 분할로 저점 매수를 노려가시고 그리고 조금 요거는 뭐 단기적이기보다는 뭐 최소한 2주 정도 여유를 두고 가져가신다면 괜찮지 않겠나. 시장이 뭐 급격하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제 생각에는 굉장히 괜찮은 투자처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적주로서 이 종목은 접근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지금 굉장히 주요한 저항 라인들을 돌파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시세가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수가 지금 바닥을 만드는 형태긴 한데 어떻게 될지 지금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뭐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또 물가 지표가 잡힌다 생각을 했는데 물가 지표가 잡히지 않는다. 그런 결과가 나올 때는요.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지지 라인은 일단 여기 2350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 하단에 보면 여기 갭으로 깨고 내려갔던 구간을 갭으로 다시 돌파한 가격 2300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2300 여기가 다음 지지 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여기까지 지게 되면 최저점 구간이겠죠. 2200포인트 저 구간을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은 열어두시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되 현금을 갖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12월 달에 이렇게 밀리다가 올라가는 흐름 나왔죠. 이런 시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아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CPI가 나오고 미국 증시가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 내일 한번 강하게 5일선 올라타는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뭔가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보유하신 종목들 현금화하시는 전략을 가져가시고요. 내일 갭 하락 크게 나오면 장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인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